안녕하세요, 잭슨입니다. 이번 영상은 속독을 필요로 하는 수능 및 각종 영어 시험 혹은 원서를 읽을 때 빠르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독해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방법 소개와 그것을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는지, 그리고 연습 및 복습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는 독해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첫째는 좌에서 우로 읽어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덩어리로 나누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먼저 좌에서 우로 읽어나간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당연히 여러분 모두 좌에서 우로 읽어나간다고 하시겠지만, 영어를 우리말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순서를 오가며 이해하는 과정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을 더 소모할 뿐만 아니라 문장이 복잡해지면 흐름마저 놓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을 때 뒤에 설명되는 그 소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위해 내가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걸쳐 10일 동안 부모님을 방문하는 사이 뉴욕에서 만난 그 소녀라고 해석한다면 그 중간 과정이 너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문장 끝에 캔디가 왜 나왔는지 문장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이 하려는 것이 번역인지 내용 이해인지를 먼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덩어리로 나누어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묻고 어디를 나누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나누고 묶었던 것은 총 4덩어리인데요.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해보셨을 법한 동사를 찾아 나누는 법입니다. 굳이 왜 동사를 나누어야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핵심을 전달하고 중심이 되는 동사는 하나이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그 축이 되는 동사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동사 앞에 슬러시를 사용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사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명사는 단순히 한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닌 여러 단어가 모여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형태가 명사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뭐뭐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명사를 대괄호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용사인데요. 가장 쉽게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니은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단어의 형용사뿐만 아니라 여러 단어가 합쳐져 있는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의 특징인 니은의 모습을 닮은 부호, 니은과 기억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사입니다. 부사는 나는 배가 고파 라는 문장에서 나는 진짜 배가 고파처럼 없어도 메시지는 전달되지만 좀 더 상황을 상세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위치 역시 진짜 나는 배가 고파, 나 배가 고파 진짜 와 같이 자유롭게 사용되는 특징이 있고, 많은 경우에 뭐뭐로, 뭐뭐서 등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때론 이러한 상세한 정보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부사를 뺄 수 있는 기호인 괄호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전에서 제가 말한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 모든 언어가 그렇듯 언어는 자유롭게 활용되는 만큼 때로는 형용사가 부사가 되기도 명사가 동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8학년도 수능 문제 중 제가 임의로 뽑은 23번 문제이고, 이제 이 지문을 어떻게 좌에서 우로 읽어나가고 덩이 짓고 나누는지 처음에 나오는 한 문장을 통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문장에서 원 엑셀사이즈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문장이 명사로 시작하는 경우엔 그 명사가 그 문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사의 존재를 머릿속에 그리기 위해서 명사가 있는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명사 뒤에 바로 전치사가 오는 경우엔 위치나 공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치사에 따라 어디에 있는 과 같이 읽어집니다. 이 경우엔 A, in B 이기 때문에 A가 경계 안에 있는 B라는 으로 나타내며 니은으로 끝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형용사로 묶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는 I do를 보시면 do를 보시자마자 이게 문장의 동사지 하고 나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주의하셔야 할 것은 명사가 주어지고 이렇게 I do 와 같이
문장이 바로 연결될 때에는 내가 하는 처럼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니은으로 끝나기 때문에 형용사로 묶어줍니다. 다음은 그 뒤로 오는 at a company retreat 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전에 in teamwork에서 형용사로 묶었기 때문에 at a company retreat 또 마찬가지로 형용사로 묶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at a company retreat은 부사입니다. 이렇게 전치사가 부사인지 아니면 형용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분명 있는데요. 대부분 두 대상 간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형용사,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는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경우에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형용사도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이 니은으로 봐도 되고 뭐뭐서처럼 부사로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유연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정리하자면 주인공을 나타내는 한 훈련과 그 밖에 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형용사와 부사만이 왔고 아직 문장의 중심이 되는 동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어와 동사의 사이가 먼 경우에 나머지를 묶음으로써 한눈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어서 보시자면 is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 문장 구조의 중심인 동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동사를 뭐뭐이다, 어디어디에 있다로 해석하시는데요. 저는 이 비동사를 한 존재를 세워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I am의 경우엔 나를 일단 그림 한가운데 세워두고 그런 다음에 singing이나 crying과 같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붙여 자세히 그리는 그림처럼 말이죠. 이것이 있다랑 마찬가지지 않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좀 더 사고 속에 원초적인 존재라는 말로밖에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훈련이라는 존재를 세워두었으니 이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표현해야 하는데요. to put을 보시자마자 to 부정사라는 것을 배운 기억을 통해 떠올리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to 부정사를 말씀드리기 앞서 비동사가 중심으로 세워진 문장에선 A 명사, is 비명사, 혹은 명사, is 형용사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명사, is 명사인 경우엔 A 명사란 존재와 비명사란 존재가 동일시되는 경우이고 A 명사, is 형용사인 경우엔 A가 존재하는데 형용사인 상태인 것을 나타냅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앞뒤의 구조까지 설명드린 이유는 to put 이라는 것이 명사와 형용사 모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으로 파악하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구분하기 위해선 두 명사가 동일시 되느냐 아니면 한 명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선 한 훈련이 직접 놓는 동작을 갖는 것이 어색하므로 한 훈련과 동일시 되는 것이 to put the group, 즉 두기, 그 그룹, 혹은 두는 것, 그 그룹으로 명사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문장 마무리를 장식하는 in a circle 인데요. The group in a circle을 보시면 그 그룹, 경계 안에 있는 하나의 원이라는 이 아닌 경계 안으로 하나의 원이라는 이기 때문에 in a circle은 부사로 묶이게 됩니다. 이처럼 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문법 요소가 총 동원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법을 싫어하고 말만 잘하면 되지 문법이 그리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언어는 외운 것만 가지고 끊임없이 생성되는 무한한 말과 사고를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선 최대한 기본적인 부분만을 설명하기 위해 복잡한 문법 내용을 생략했으니 혹시나 그 부분이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드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지문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계획했지만 영상 길이 문제와 또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 두 번째 문장을 아래에 드릴 테니 한번 제가 한 것과 같이 문장의 중심 동사를 나누고 김명사와 형용사 그리고 부사를 덩이짓는 연습을 하시고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드린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 꼭 한번 해보시고 비교해가며 감을 익혀나가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